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가 10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활동했죠? 그죠? 농무로 활동을 했고 더 읽어보길 자료로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습지 요렇게 쌤이 제작을 해서 쌤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학습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연습장에 필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프린트가 가능한 사람은 프린트를 해서 그 수업 요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에 그 홍보를 했죠, 광고를 했죠, 공지를 했죠. 지난 시간부터 이번 주죠. 그러니까 8차시였나? 농무부터 여러분 좀 뭐랄까 그 학습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자 필기 사진을 더 이상 이제 찍어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대신에 선생님 이제 한 차시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활동 수업을 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활동 수업의 결과물은 이제 꿈마당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이제 그걸로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접속 기록과 로그 기록을 갖고 출석 체크를 할 거고, 요 활동 수업은 그 결과물을 갖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준비를 하고, 자,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농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주 내용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상호 텍스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텍스트라는 것을 쌤이 단원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단원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이 어떤 작품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작품을 상호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작품도 뭐 시대적 배경부터 보죠. 아무튼 뭐 정희성 시인의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인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똑같아요. 이 작품도 1970년대 작품입니다. 1970년대. 참 우연찮게도 파수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농무, 그 다음에 그 병신과 머저리, 그 다음에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까지 지금 계속해서 1970년대 작품을 보고 있다, 그죠? 자, 좀 뭐 교과서 내용이 그렇게 편집되어 있기도 하고, 그거랑 비슷한 상호 텍스트를 찾다 보니까 이제 같은 시대에 비슷한 작품들을 이제 찾게 된 건데, 아무튼 자, 이 작품도 뭐 어쩔 수 없이 산업화되고 산업화가 본격화에 들어갔었던 1970년대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 농무와의 차이점은요. 농무와의 차이점은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도시가 배경이라는 겁니다. 도시가. 도시는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촌향도, 그지? 도시로 왔던 그 노동자들이 대체로 도시 노동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됐었다고 했습니까? 이 노동자들 대체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지?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노동력 1970년대 당시에는 일단 뭐 나라 전체가 잘 살아야겠다, 그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어떤 구호 아래 서민들, 빈민들이 거의 뭐 희생되다시피 이제 아주 값싼 노동력의 공장들이 돌아갔고, 사회부가 이제 골고루 퍼지지 않게 됐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층 이 노동자들은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은 이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뭐 이걸 이야기하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쌤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작품 소개에도 여러분들 쌤이 정리해서 학습지에 작품 소개 있죠? 여기 학습지에 작품 소개도 쌤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 자, 그러면 내용 요소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소.
자, 오늘은 시가 길지 않고, 자,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끊지 않고요. 영상을 끊지 않고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 요소를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 요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밑에 선생님이 그 화자 상황 정서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자, 먼저 화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화자. 자, 화자는 아까 선생님이 시대적 배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 시 읽어야 됩니다. 잠깐 멈춰놓고 시 읽어주세요. 읽고 봐야 됩니다. 다 읽었죠? 자, 화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자를 언급할 때 이제 시에서 이 단어를 꼭 찾아야 된다고 했죠. 나,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가? 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화자가 뭐 어떻게 돼 있다?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지?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삽이라는 단어, 그지? 삽이라는 단어, 삽자로 바뀐 한 생애, 이런 어떤 시어들을 봤을 때, 아, 나는 노동자구나. 어떻게 보면, 그지? 삽자루 뭐라는 걸로 봐서, 그지? 어떻게 보면 무슨 농사 지을 때도 삽 쓰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기 뭐 이제 색강 바닥에 썩은 물이라는 거. 농촌은 그래도 자연 환경이 대체로 많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에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썩었다기보다는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썩은 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도시 노동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자인데 잘 사는 노동자가 아닌 하층민 노동자다라는 거. 이제 뭐 이거 파악했다면 여러분들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밑에 상황을 살펴봅시다. 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자, 볼게요. 상황. 자, 보겠습니다. 시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냐? 물뿐이랴. 물뿐이겠는가? 라는 뜻이죠. 그지? 뭐, 물뿐이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거 뭡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설입니다. 설이. 그죠? 설이.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죠? 물뿐이랴. 물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지금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흐르는 물과 뭐가 같다? 우리가 같다. 물과 우리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거기다 슬픔도 퍼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이 우리라는 집단, 하층민 노동자 집단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 흐르는 물에다가 삽을 씻어요. 삽을 씻고, 그런데 이 삽을 씻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요? 삽을 씻으면서 슬픔을 내다버린다니까? 삽을 씻는 행위는 곧 이 슬픔, 자신의 어떤 삶에서 오는 슬픔을 이것을 내다버리는 행위입니다. 그죠?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퍼다 버리고 있어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지금 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스스로 깊어져 가는 강이에요. 스스로 깊어져 가는 강. 그런데 이 강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깊어져 가는 강. 이 강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꺼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아무튼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나는 이제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에 몰입해서 아까 선생님이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시대적 배경도 이야기했었고 몰입해서 봤을 때 강가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피고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여기서 느껴지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앞에도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여기 제시돼 있어요. 뭐라고? 슬픔을 내다버린다고요. 하층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무라는 시에서도 이 농사가 비료값도 안 나온다 했습니다. 농촌의 구조가 뭔가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지 못했을까요? 나아지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층민 노동자의 삶은, 그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고, 그러니까 그 강가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면서 그리고 그냥 돌아갈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현, 스스로 깊어져가고 있던 강, 이 강이라는 게 시적 화자, 나를 포함한 이 시적 화자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강이 스스로 깊어져 간다는 것, 무엇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강이라는 것이 화자와 같다면 이 강가에서 쭈그려 앉아서 삽을 씻고, 그지? 슬픔을 내다버리고 거기서 담배나 피고 있는 시적 화자 정서를 생각해 봤을 때 스스로 무엇가 깊어져 간다? 이 강은, 그렇지, 슬픔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슬픔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강이. 그래서 스스로 깊어져 가는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쭈그려 앉는다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조금 시적 화자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나와 같은 보조사나, 그죠? 뿐과 같은 의존 명사. 자, 문법적 용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런 보조사, 담배, 라는 보조사, 돌아갈 뿐이다 라는 요 뿐이라는 의존명사.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사전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거기다 바로 나오거든요. 사전 가면. 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고, 뿐은 뭡니까? 이것도 그냥 뭐랄까, 무엇에 대한 뭐라고 할까, 뭔가 내키지 않는 어떤 행위에 대한 설명, 이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형식적 요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요런 어떤 시적 화자의 행위가 이제 강이라는 것에 이제 투영돼 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라는 그 옆에 보면 강물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화자의 행위와 의미, 여기 있거든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정리를 할 때 계속해서 시를 일단 보도록 하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삽자루에 생애를 맡겼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삶은 어떤 삶? 노동자의 삶. 이렇게 저물고 저물었다라는 것에서 이 노동자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지? 뜨고 저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색강바닥 썩은 물에, 자, 색강바닥 썩은 물. 아까 물이라는 것은 무엇과 동일시를 해놨습니까? 강과 동일시. 강이랑 이제 물이라는 것은 강이잖아요. 이것과 동일시되어 있는 것은 나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지금? 썩었다라고 표현했죠? 썩었다. 그렇다면 이 강바닥이 썩어 있다는,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바닥이 썩어 있는 것처럼 나의 삶, 누구의 삶? 이 노동자의 삶도, 그지? 어떻다?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의 어떤 처지를 드러내주는 이런 어떤 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물에 뭐가 뜬다?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것, 그지? 썩은 강에, 썩은 물에 뜬 달, 그것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이 썩은 물에 무엇이 떴다고요? 달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뭡니까? 나와 같다고요. 그렇다면 이 달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의 의미?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저기 이것만은 반드시에 거기 3번에 이것만은 반드시 3번에 보면 화자, 강물, 그리고 달의 관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달의 중의적 의미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썩은 물처럼 이 달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그지?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는 화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주된 해석입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주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요건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자, 점선. 왜 점선으로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점선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요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시적 화자의 어떤 삶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피폐하고 좀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바닥도 썩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강물에 뭐가 떴습니까? 달이 떴어요. 달. 근데 그 달은 아주 이제 뭡니까? 밝고 둥그렇고 휘황찬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주된 해석은 이쪽입니다. 그죠? 희망이 없는 화자의 삶. 이게 똑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달이 떠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달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어떤, 그지? 미래에 대한 희망.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요런 해석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는 딱히 두드러지는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주된 해석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달이라는 것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도 보는 어떤 견해는 있다. 그렇지만 요 점선의 의미는 뭔지 알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딱히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괄호에서 물음표 정도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또 이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말, 아주 궁핍한 말이라는 거겠죠. 다시 어두워. 다시라는 말은 이러한 삶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 통해서도, 그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에서도 뭐가 느껴집니까?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체념, 그지? 포기, 이런 어떤 정서가 느껴지죠, 그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상황을 쭉 살펴봤고, 이제 시의 정서를 한번 볼까요? 시 정서. 자, 정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서에 대한 내용. 이 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놨어요. 뭐 슬픔을 내다 버린다라는 것에서 슬픔. 왜 슬픕니까? 왜 슬퍼요? 왜 삶이 슬프죠? 그렇지? 조금 더 느려서 이야기해 본다면 개선되지 않는 하층 노동자의 삶에 대한 체념과 절망.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내용 요소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 요소 살펴봤고, 그 내용과
뭐랄까 이제 사실은 이제 형식적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학습지에 있는 오른쪽에 이것만을 반드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강물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위에 있는 설명도 읽어보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다 설명인데, 보세요. 이 그림이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 시의 어떤 그 강물의 의미에 대해서. 강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노동자의 삶이에요. 지금 시적 화자의 삶입니다. 시적 화자의 처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 첫 번째 그 화살표 뭐라고 했습니까? 강물의 이미지란 화자의 세계관 및 또 뭐 화자의 삶인 거예요. 강은 보면 흘러가고 있죠. 그지? 노동자의 삶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빈곤하지만. 그리고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지? 노동자의 삶도 생활고에 지쳐 있죠. 그리고 스스로 깊어져 간다라는 거. 그 다음 노동자의 삶은 어떻다? 비애가 깊어져, 슬픔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 또 강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어요. 노동자의 삶도 피폐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강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소외된 이 노동자들의 삶도 비애와 애환을 안은 채 무겁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자, 강물의 이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쌤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자의 행위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 좀 해놨습니다. 삽을 씻는 행위는 뭐라고요? 슬픔을 내다버리고 또 뭔가를 이제 그 삽에 붙은 막 흙 같은 것도 떨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삽을 씻는 행위는 삶의 무게, 그지? 그 무게감과 슬픔을 털어버리는 행위인데, 그런데 그 삽을 씻고 시적하자가 했던 행위는 뭡니까? 스스로 깊어져 가는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다? 삽을 씻는 것처럼 삶의 슬픔과 아픔을 씻어보지만 그게 씻겨져 나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한 뒤에 어떤 한탄이 담배를 피는 행위인 거죠. 이건 근데 왜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이게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한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과 깨달음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 강물, 그리고 달의 관계. 자, 화자의 처지는 거기 보세요. 썩은 강과 그리고 그것에 뜬 달입니다. 그런데 요렇게도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강물이라는 거,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뜬 달. 그리고 달이라는 것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맞죠? 변화가 그러니까 그 강이라는 것도 액체, 여러 바람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강물과 달처럼 화자 또한 하루하루 희망 없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층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삶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달의 중의적 의미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식구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용 요소. 형식 요소. 형식 요소는, 쌤이 아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다 쓴 거. 뭐요? 나. 그죠? 나. 요거 뭐다? 보조사. 그 다음에 뿐. 의존명사.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을 활용했다라는 것. 그죠? 보조사나 의존명사 같은 이런 문법적 내용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두드러지는 형식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앞에 내용을 정리했고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잠깐 스톱 해놓고요. 확인 문제 여러분들 풀고 옵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다 풀었죠? 자, 1번에 이 시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흐르는 물과 썩은 물에 뜬 달에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뭡니까? 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그죠? 4번 한번 봅시다. 4번. 강물은 흘러가 버리고 달이 반복해서 뜨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어떻다? 희망 없이 반복된 삶을 사는 뭐가 됐다? 하층 민 노동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했겠죠. 그죠? 4번이 정답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삶을 동양 고전의 정서에 바탕을 둔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왜 고전의 정서에 바탕을 뒀다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어디 있습니까? 어딨냐? 이거 보세요. 그 19의 의미 생각해 보기.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장의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19의 의미 생각해 보면 1에서 4행에 보면요. 첫 번째 화살표에 강물을 보며 삶의 숲은 뭐라고 했다? 관조함이라고 했죠. 요 관조를 한다라는 의미. 관조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건요. 관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그시 본다는 겁니다. 지그시. 관조적이라는 그 시적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관조적이다라는 거. 관조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막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또는 무언가를 막 내지르거나 무언가를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내면적으로 성찰하는 어떤 행위. 이게 이제 관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양 고전의 정서에 바탕을 뒀다라는 것은 지금 이 노동자의 어떤 그 뭡니까 하층민 노동자의 어떤 피폐한 삶에 대한 어떤 체념과 절망에 대한 작품인데, 지금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뭔가 막 슬픔에 가득 차서 절망이 가득 차는 어떤 절규가 아니에요. 그죠? 절규가 아니라 좀 이제 강물을 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내면적으로 어떤 성찰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뭔가 격정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동양 고전의 정서에 바탕을 뒀다는 것은 지금 시적 화자의 태도가 어떻다? 관조적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해 둔 겁니다. 동양 고전의 정서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쉬워요. 그죠? 뭔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관조적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아무튼, 동양 고전의 정서에 바탕을 둔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중년의 노동자인 화자가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으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인데,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끝낸 화자는 강물을 보며 삶의 슬픔을 관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시는 삶의 체험을 표현하면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인생을 강의 흐름과 결합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그지? 자연과 자연물과 강이라는 게 또 자연물이지 않습니까? 자연물과 사람을 또 이제 이제 화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걸 또 뭐 물화일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동양의 정서인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고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제 9행에서 12행에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오염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환경오염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입니까? 아니죠. 썩은 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썩은 강이라는 것은 아주 피폐한 하층민 노동자의 삶을 비유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썩었다. 강물이 썩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쉽죠? 자, 됐습니다. 더 읽어보기 자료도 한 편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개학이 또 한 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쵸?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마 뭡니까 개학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계획은 개학을 하는 걸로, 한 주를 연기해서 개학을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시험 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분명히 친다. 시험을 치는 것은 분명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해 온 내용 양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원래 교실 수업을 하면 이거의 한 반 정도밖에 진도를 못 나갔을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차시에 한 작품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죠? 많이 빨라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습의 어떤 부담이 너무 강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활동 수업을 중간중간 지금 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면, 지금 작품의 수도 꽤 많죠. 그죠? 소설도 몇 개가 있고 해서 공부하기가, 여러분 좀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요점은 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중간고사 준비.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복습하도록 합니다. 앞에 뭐 강의를 다시 들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해도 되겠고, 강의 듣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가 이제 정리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